VIP들이 등장하면 신비한 TV 서프라이즈가 되어버립니다. VIP들의 발연기는 이쯤 되면 이것도 이 시리즈의 정체성 중 하나가 된 것 같다. 도시오브를 찍는 건지 아니면 뭐 위대한 항로에서 원피스를 찾고 있는 건지 결국은 원피스를 찾았어.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6월 27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 3입니다. 딱히 뭐 시즌을 붙이지 않고 오징어 게임 3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사상 최고 히트 드라마이기 때문에 한 편이 나오자마자 압도적으로 페트롤 1위를 했는데요. 반응이 매우 뜨겁죠. 다 아시는 대로 안 좋은 방향으로 뜨겁습니다. 좋은 평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로톤토마토 이런 데 보면 전문가 평가는 나름 괜찮아요. 하지만 보다시피 팝콘통은 엎어져 있고 일반 시청자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인 편입니다. 그냥 최악이다 라는 반응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화제작이기 때문에 리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비슷한 내용으로 리뷰를 하기보다는 리뷰 겸 순위 콘텐츠로 해가지고 오게임3에서 특히 좀 별로였던 장면들을 워스트 10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냥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정을 한 순위고요. 그 장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품에 대한 전체 리뷰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내용에서 결말까지 모든 내용 스포일러가 이 영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위는 출산과 아기 CG입니다. 조유리가 연기한 임산부 캐릭터가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 양수가 터져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출산을 해버리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그 아기가 게임의 참가자로 인정이 되어서 계속 등장을 하는데 아기의 모습이 계속 CG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는 상황 자체도 너무 현실성이 없고 아기 CG가 되게 이상했습니다. 보는 내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임산부 캐릭터 그리고 그 임산부가 출산한 아기 캐릭터가 감독이 이번 작품에서 준비한 회심의 카드였던 것 같아요. 시즌 1의 결말과 대구를 이루게 시즌 1에서 조상우의 자살로 성기훈이 우승당한 것처럼 이번에는 성기훈의 최후를 그런 식으로 그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우승을 당하느냐? 거기서 회심의 카드로 감독이 아기 캐릭터를 넣은 건데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임산부와 아기 캐릭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너무 이상한 상황과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 아기 캐릭터 자체는 분명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철학이나 메시지를 담고 있긴 하지만 결국 작품 자체의 완성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버린 매우 아쉬운 선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9위는 강노을과 두 남자입니다. 박규영, 이진욱, 박희순이 연기한 3명의 캐릭터. 박규영이 연기한 강노을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3명의 캐릭터가 엮이는 게 하나의 스토리 파트를 구성하고 있어요. 최악이라고 생각한 특정한 장면을 말하자면 박희순이 연기한 부대장 캐릭터가 죽는 장면. 상황 자체로 보면 좀 어이없는 죽음이었고 그리고 엔딩에 나온 일종의 후일담으로 놀이공원에서 박규영과 이진욱이 만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진욱 딸이 병이 다 나온 모습으로 나오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돈은 한 푼도 못 챙기고 나왔잖아. 물론 그 후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긴 했겠죠. 다만 이런 스토리 전개가 너무 얼렁뚱땅이야. 강노을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가 다 그래요. 그다지 재미도 없고 그냥 시즌 1에서 대박을 터트린 탈북자 캐릭터를 이어받은 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시즌 2의 1화 마지막 장면에서 강노을의 정체가 진행 요인이라고 밝혀지는 순간까지는 진짜 기대감이 컸는데 결국은 재미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만 보여준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8위는 장판파입니다. 시즌 1과 참 달랐던 것 중 하나가 이게 약간 더 지니어스 같은 서바이벌 예능 같은 느낌이 되어가지고 필승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줄넘기 게임에서 필승법으로 장판파 전략을 쓰는 참가자가 나왔어요. 그 전략이 최악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성기훈의 트롤. 다들 공감하겠지만 이 작품 최악의 캐릭터가 성기훈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이번 오징어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더 많은 생존자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기훈의 혼신을 다한 트롤로 그 기회가 날아가고 결국 아기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런 성기훈의 트롤 장면들을 이 순위에서 많이 선정을 했고요. 장판파 전략을 트롤하는 장면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장면 자체는 성기훈 입장에서야 당연한 행동을 한 거긴 하지만 원래 성기훈의 계획대로 다시 돌아가서 준이를 살린다는 건 실현 가능성이 제로였다고 보고요. 결국 남는 건 필승법 파괴자 성기훈의 비참한 모습뿐이었습니다. 7위는 성기훈의 죽음입니다. 임산부, 아기, 그리고 성기훈의 죽음까지 다 연관되어서 진행된 스토리의 큰 줄기. 앞에서 말했듯이 감독이 준비한 이번 작품의 회심의 카드입니다. 그런데 아기와 마찬가지로 저는 성기훈을 죽게 한 것 또한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인공이고 오징어 게임의 상징과도 같은 캐릭터인데 이런 캐릭터를 죽음으로 퇴장을 시키려면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탄탄하게 기반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 워낙에 난장판인 스토리
스토리가 전개되었고, 그런 전개 끝에 마지막에 성기훈이 자살하게 만든 거는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보이긴 하지만 그다지 설득력 있게 와닿는 죽음은 아니었네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시즌 1 마지막에 성기훈이 빨간 머리를 한 상태로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장면, 그 장면을 보고 그 이후 성기훈의 행보에 대해서 이런 결말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기훈의 죽음도 저에게는 최악의 장면 중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위는 현주의 죽음입니다. 감독이 의도하는 방향과는 매우 다르긴 할 테지만 그냥 제 멋대로 이 작품의 내용과 결말을 바꾼다면 최종적으로 현주가 생존해서 아기를 키우는 내용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결말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최악도 최악이지만 저는 현주가 죽을 때 제일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내용 전개 자체에 놀랐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가슴 아프고 실망이 큰 장면이었습니다. 현주가 가장 살릴만한 캐릭터였어. 시즌 1에 강세벽 정도 되는 누구나가 좋아할 만한 인기 캐릭터가 이번 시즌에는 없잖아요. 그나마 현주가 그런 캐릭터에 가까웠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퇴장을 해서 그 죽음이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데 죽인 사람이 명기였어요. 명기가 악역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최고의 캐릭터라고 평가받거든요. 임시완의 연기도 너무 대단했고, 그러니까 명기의 악역 캐릭터를 완성하기 위한 재료로서 현주가 소모가 된 건데 캐릭터가 등가 교환된 느낌이라서 그 죽음 자체는 납득이 가요. 그래도 그 장면을 볼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실망스러웠습니다. 5위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입니다. 시즌 1도 그랬지만 VIP들이 등장하면 이 엄청난 스케일과 예산의 넷플릭스 초대형 글로벌 히트 시리즈가 우리가 일요일 오전마다 TV에서 봤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가 되어버립니다. VIP들의 발연기는 이쯤 되면 이것도 이 시리즈의 정체성 중 하나가 된 것 같다. 그런데 어쩌면 감독이 일부러 저런 발연기 느낌이 나게 연출이나 연기 지도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발연기 때문에 이 VIP들이 너무 하찮게 보이거든요. 이들은 단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너희들은 그냥 하찮은 존재로 보일 뿐이라고 그렇게 의도하고 감독이 디렉팅을 한 걸 수도 있다고 보지만, 철학이든 메시지든 뭐든 VIP의 발연기를 오징어 게임 최악의 장면으로 뽑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4위는 도시어부입니다. 도시어부를 찍는 건지 아니면 뭐 위대한 항로에서 원피스를 찾고 있는 건지 시즌 2에서도 황영사가 도시어부 찍는다고 놀림받았는데 그걸 대책 없이 시즌 3까지 계속 이어가네? 시즌 3에서는 이쪽 사이드 스토리는 팍팍팍팍 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도시어부야. 그런데 결국은 도시어부가 아니라 위대한 항로에서 원피스를 찾는 거였고, 결국은 원피스를 찾았어. 오징어 게임에 참가도 안 하고 456억 딸깍. 그런데 황영사와 함께했던 도시어부 팀 사람들도 대부분 죽었잖아요.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오징어 게임 번외편 느낌이기도 하네요. 목숨을 건진 최이사하고 용병팀 대장한테 두둑하게 좀 챙겨주고 그 정도는 했겠죠? 황영사가 인성이 나쁘지는 않아. 애는 착해. 다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노잼 도시어부만 찍다가 마지막에 형 찬스 딸깍으로 원피스 찾아서 대박 난 거, 이런 행보 자체는 이 황영사 캐릭터도 오징어 게임 최악의 캐릭터 중 하나였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위는 골목길 양동근의 최후입니다. 양동근이 골목길 하고 다니다가 결국 아무도 못 죽이고 시간이 거의 된 시점에 준이와 아기를 발견하죠. 양동근 엄마가 같이 있었지만 당연히 엄마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전체 내용 통틀어서 가장 난감한 상황, 누가 어떤 선택을 하든 최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가장 나은 건 엄마가 스스로 양동근이 들고 있던 칼로 뛰어들어서 자기가 희생해서 아들과 준이까지 살리는 그런 방향이 그나마 나았겠죠. 하지만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 결국 벌어졌습니다. 사실 엄마가 직접 아들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그거 찌른 걸로 안 죽습니다. 그냥 아들의 행동을 저지한 거였죠. 하지만 그 결과 아들이 진행요원에게 죽는다는 걸 알고도 한 행동이니 간접적으로 아들을 죽인 셈이 되었죠. 처음에 말했듯이 임산부와 아기 캐릭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너무 이상한 장면과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장면이 제일 임팩트가 강합니다. 그 앞에 출산 장면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전개들이 임팩트가 강하긴 한데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양동근의 등에 꽂힌 비녀가 감독이 얼마나 큰 무리수를 두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위는 대호의 죽음입니다. 이 내용에서 성기훈의 캐릭터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즌이 마지막에 반란 선동한 것부터 캐릭터가 위태위태했는데 여기서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성기훈은 이 작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벌어진 수많은 참혹한 죽음들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호의 죽음은 성기훈이 부수려고 했던 주체 측도 아니고 참가자 쪽의 인간을 직접 사리를 가지고 그것도 도구를 쓰지 않고 손으로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시즌 2부터 시즌 3까지 내내 이어져 왔던 중요한 테마가 성기훈과 프론트맨의 일종의 사상 대결이었다면 반란 실패부터 대호의 죽음까지 사실상 성기훈의 완전한 패배, 이런 내용이 나와버린 이후부터는 사실상 성기훈이 하는 모든 판단과 행동은 아무 의미 없는 혹은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트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전개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호의 죽음도 최악이었지만 이 장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작품은 회생이 불가능한 단계로 진입해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위는 도시락입니다. 필승법. 그 필승법을 파괴하는 성기훈.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성기훈 입장에서도 베스트 아니었나요? 성기훈은 내내 그런 사람이었잖아.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살리고 보자. 그게 성기훈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잖아. 마지막 게임 참가자들이 성기훈 말고 다 악당처럼 그려지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돈 욕심에 사람을 죽이는 쓰레기? 아니야. 그 상황은 돈 욕심에 눈이 뒤집힌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최기아가 연기한 캐릭터 시즌 2에서 대사 한마디 없는데 그래서 시즌 3에서는 뭔가 큰 거 보여줄 느낌이었잖아요. 타노스 퇴장한 이후에 메인 악역 같은 느낌으로. 그런데 딱히 대단한 악당도 아니었어. 도시락이라는 필승법. 그 필승법이 나온 거는 이 작품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성기훈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걸 트롤 해버렸어요. 아니 각본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는 대사와 상황들이 나오고 결국 모든 것이 붕괴됩니다. 충분히 많은 생존자가 나올 수 있었는데 결과는 최악. 물론 도시락 필승법이 성공하고 그대로 게임이 끝나도 작품적으로는 이상한 결말이긴 하지만 그 상황을 붕괴시킨 성기훈의 논리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작품이 전반적으로 임팩트 있는 아이디어들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수습을 못해. 감독이 각본의 절반만 공을 들이고 나머지 절반을 에라이 몰라 대충 쓰자 뭐 이런 식으로 한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도시락 같은 좋은 아이디어는 차라리 안 내는 게 나았다. 이 장면이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워스트 1위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독이 대놓고 돈 때문에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상업적인 콘텐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리즈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자체는 비난할 수 없죠. 하지만 최소한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후속작이었다는 느낌은 없게 만들어야지.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크게 히트한 자랑스러운 K 콘텐츠의 대표이기 때문에 후속작이 더 나은 완성도로 나오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데이비 핀처가 미국판 오징어 게임 만든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케이트 블란쳇 나오면서 미국판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왔죠. 미국판 오징어 게임이 이번에 실망감을 완전히 만회해줄 만큼 훌륭한 완성도로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3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